자, 이번 시간에는 해전 별자리판 만들기를 체험해 보실 건데요. 제목은 조선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언스 타임에서 나온 제품으로 이제 이 해전 별자리판은 서양의 별자리와 우리나라 고유의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지도까지 같이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별자리들을 배워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 키트에서 제공받은 물품들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만들기 재료와 야광풀하고 이쑤시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자리판을 뜯어보니까 원형의 종이에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한쪽 면에는 서양 별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면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별자리 천문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재료들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해전 별자리판 이제 부품들이 벌써 다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참, 자, 여러분들 이게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별자리 그림이나 별자리 이름들이 자세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별자리에다가 나만의 멋진 별자리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소개를 이제 드리지 못했지만 아까부터 있었던 우리 체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야광풀이 있는데요. 야광풀과 이쑤시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광풀을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여기 별자리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야광풀을 묻혀서 굳히게 되면 이제 태양빛이나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을 받고 깜깜한 곳에서 별자리 모양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멋진 별자리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야광풀과 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멋진 별자리판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전 별자리판 만들기가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해전 별자리판 만들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테두리에는 이제 12달의 월이 있고요. 그리고 각 월마다 1부터 30일까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30일을 이제 확인하시고 그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월, 일, 또 그날의 시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전 별자리판을 이용해서 별자리 찾는 법을 이제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밤에 어떤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해전 별자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이 10월 26일, 촬영 시점은 10월 26일입니다. 예시로 10월 26일 참고를 하시겠고요. 10월 26일에 요즘에 해가 좀 빨리 져서 저녁 7시만 돼도 깜깜해져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어떤 별자리들을 만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과 19시를 일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짜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별자리들이 10월 26일 저녁에 우리 머리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어떤 별자리가 찾을 수 있느냐? 자, 요즘에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요? 당연히 가을철 계절이겠죠. 그래가지고 가을철 계절에 답게 여러분들 페가수스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 그리고 안드로메다 자리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름철 별자리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대표 별자리인 백조 자리, 검은고 자리, 독수리 자리도 찾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그리고 뭐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지금도 12월 저녁 8시 혹은 12월 15일 야간 10시에 어떤 별자리들을 우리 머리 위에서 만날 수 있는지 이 별자리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전 별자리판 만들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워크2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스타워크2를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스타워크2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워크2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뜨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화면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별자리나 별들이 이제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인터페이스의 옵션들, 기능을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스타워크2를 실행하면 이제 밤하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별자리가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하단, 왼쪽 상단 하단에 보시면,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옵션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나침반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움직여 보면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위치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S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이 남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 이렇게 웨스트, 그리고 북쪽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면이 실제 움직이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나침반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하늘의 별자리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왼쪽 상단에 있던 나침반 모양의 표시가 바뀌었죠. 지금 뭔가 이제 하세표 방향이 있고 사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밑에 가운데 밑에 부분에 지금 뭔가 동그라미 눌리는 게 생겼어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금방 화면을 스크린샷하고 이것을 우리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내보내기 혹은 이미지를 저장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밑에 가운데 왼쪽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햇볕 뭔가 전구의 밝기를 표시한 것 같은 게 있는데 위에는 전구가 조금 미세하게 크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밝기가 조금 미세하게 어두운데 하늘 상태에서 별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밝기를 밑으로 내리면 하늘의 별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올리면 하늘의 별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많이 보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골이나 이제 불빛이 없는 곳에 하늘이 굉장히 맑은 그런 곳에 가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도시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별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별을 찰 때는 한 절반 정도 해놓고 보시면 아마 좀 실제 하늘과 유사하게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 이제 하늘의 별들을 표현하는 기능을 배워봤고, 근데 가상으로 멋진 밤하늘을 보려면 이제 별들이 많이 보이게 하면 하늘이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돋보기 잘 보이시나요? 돋보기를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옵니다. 이 검색창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별자리 이름이나 행성들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록이 상당히 나와 있고요. 이제 목록 나와 있는 중에서 목록을 보시면 흰색으로 표시된 거 글자와 그리고 어둡게 표현된 글자가 있는데, 이제 밝게 표현된 글자는 지금 볼 수 있는 이제 별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둡게 표시된 별자리들은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 뜨는 별자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왼쪽 옵션과 기능들을 배워봤고요. 자, 오른쪽 상단의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처럼 생긴 옵션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 그래픽으로 이제 효과가 표현됐다면,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별자리나 이미지들이 이제 겹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 밤하늘에서 우리가 AI 기능을 이용해서 하늘의 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AR 플러스, AR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AR 플러스로 올려보시면 AR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별들과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R 마이너스 하면 점점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AR 기능을 쓸 때는 아마 AR을 플러스로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밤하늘에서 이 AR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별자리를 찾거나 별들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R 기능을 끄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메뉴 옵션이 있죠. 메뉴 옵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운 기능, 오늘 밤에 볼 수 있음, 스카이 라이브, 설정, 알림, 추가 컨텐츠, 공유 등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기능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새로운 소식, 스페이스X 새로운 위성 배치 출시, 또 오리온 자리 유성우 현상, 그것을 보는 방법과 시기 등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클릭을 해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능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우주에 있는 천문 현상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멋있죠. 자, 새로운 기능 말고 여러분들 두 번째에 보시면 오늘 밤에 볼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볼 수 있음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늘 밤에 어떤 천체를 볼 수 있는지 시간대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달이 있고요. 달은 이제 언제 볼 수 있는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은 일몰 후 7시간 이상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출은 오후 2시 45분에 달이 떠서 이제 저녁 6시 3분에 가장 남쪽 하늘에 가장 높이 떠올랐다가, 그리고 새벽 1시 21분에 달은 진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10월 25일 기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인데 10월 25일 이제 일출 전 2시간 이상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볼 수 있는 천체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양한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천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요즘에 10월 25일 기준입니다. 요즘에 목성하고 토성을 오늘 밤에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자, 목성은 일몰 후 4시간 이상 볼 수 있고요. 토성은 일몰 후 5시간 이상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성들 말고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성들 말고도 밑에 내려보면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을 클릭해보면 이제 언제 뜨는지,
언제 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능을 잘 찾아봐서 별자리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밝은 1등선까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별과 별자리 그리고 행성들까지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옵션 창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 라이브를 클릭을 해보면요. 스카이 라이브를 클릭하면 오늘 밤 이제 지금 주요 천체들을 이제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뭐 일출 시간, 월출 시간 그리고 행성들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몇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야간 모드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붉은색 빛이 사람의 이제 암적응, 이제 눈의 밝기에 따라서 동공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데 이 붉은색 빛은 사람 이제 밝기에 이제 눈에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하면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야간에 관측한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간 모드는 보통 붉은색 빛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펙트럼 바를 또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 가운데 보시면 스펙트럼 바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 바 이제 움직인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스펙트럼 바 가운데 보시면 보이시죠? 스펙트럼 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뭐 X선 상태에서는 하늘의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 감마선 상태 그리고 좀 움직이다 보면 H알파 상태 적외선 상태, 마이크로파 상태에서는 하늘의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하늘을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알림 기능에 가시게 되면 천문 이벤트라든지 또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내 위치를 지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ISS는 국제우주정거장이고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혹은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림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주간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유료 결제를 하는 게 나올 건데 무료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유료 결제도 해보시고 필요가 없으시면 절대 이제 함부로 결제를 하시지 마시고 무료로도 즐겁게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타워크2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잘 한번 배워보셨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밤하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워크2를 이용해서 밤하늘 별자리 찾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워크2를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짜잔, 스타워크2.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스타워크2를 통해서 밤하늘 별자리 찾기를 할 건데, 자, 지금 무슨 계절인가요? 가을철 계절이죠. 가을철 계절에 별자리를 찾으면 참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 이제 광역시 도심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을철 별자리는 이제 눈으로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름철 별자리가 떠 있는데 여름철 별자리가 가을철 별자리보다 비교적 밝기 때문에 여름철 별자리 찾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타워크2에서 실습 체험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가 있냐면은 바로 대표적인 별자리가 독수리 자리, 검은고 자리, 백조 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밝은 별이 있는 검은고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은고 자리를 찾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나오게 되고요. 한 칸 클릭을 해서 이제 검은고 자리에 거를 검색을 해볼게요. 거자와 관련된 목록 리스트가 모두 다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검은고 자리가 나와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 자리를 클릭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나요? 방향 하살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방향 하살표대로 한번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따라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와, 여러분들 검은고 자리가 보이나요? 하지만 이제 보는 지역에 따라서 검은고 자리가 보이는 곳도 있고 이 검은고 자리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밑에 보이는 검은고 자리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우, 검은고 자리를 클릭하니까 검은고 자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검은고 자리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검은고 자리가 어떻게 생긴지 봤는데 검은고 자리의 설명도 볼까요? 왼쪽 상단에 보면 I 버튼,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같아요. 클릭. 검은고 자리에 정보가 나옵니다. 검은고 자리가 어떤 별자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배워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검은고 자리를 보면 이 베가라고 부르는 별이 보이실 건데 서양에서는 베가라고 불렸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직녀라고 불렀습니다. 직녀는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을 건데 실제 밤하늘의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별자리 뒤에 보시면 지금 검은고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밝게 보이는 별 하나가 바로 직녀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별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저쪽에 보시면 보이는 베가 주변에 이렇게 생긴 검은고 자리가 이제 하늘이 잘 보이는 시골 밤하늘에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검은고 자리가 보이는 이 상태에서 베가를 클릭을 해보면 자, 밑에 검은고 자리에서 베가로 바뀌었습니다. 베가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우와, 베가는 이렇게 생긴 별입니다. 여러분들 별은 수소가스로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보통 별이라 부르는데 베가는 표면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의 파란색 별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온도가 얼마인지 볼까요? 자, 실시 등급이 이제 0.03등급 1등성 중에서 상당히 밝은 별이고 밤하늘 전체에서도 5번째로 밝은 별이며 지구에서는 약 25.3강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빛의 속도로 25년을 날아가면 베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밝죠? 밤하늘에서 5번째 밝은 별이라고 그 밑에도 상당히 베가는 밝은 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뒤로 가기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검은고 자리와 이제 베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한 가지 별자리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여름철에 또 유명한 별자리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백조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조자리 찾는 법 이제 다 알죠? 백조자리 찾는 법은 왼쪽 하단을 클릭해서 한글로 백을 검색을 하면 백조자리가 나옵니다. 백조자리 클릭. 자, 그러면 백조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백조자리가 지금 하늘표 방향으로 보면 이제 가리키는 쪽으로 쭉 가볼게요. 짜잔! 백조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가는 멋진 백조 한 마리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신다고요. 자, 그러면 백조 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백조 자리를 찾았으면 백조 자리 클릭. 짜잔. 와, 진짜 멋진 백조 자리가 보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짓을 하는 모습과 닮은 것 같은데 백조 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백조 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조의 날개 부분도 있고 꼬리 부분도 있고 머리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밑에 중요한 설명이 있네요. 알비리오라고 부르는 백조 자리의 부리에 해당하는 별이 있는데 꽤 아름다운 이중성으로 금색 별과 동반성인 푸른색 별로 작은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백조 자리를 보시면 가장 밝은 별이 바로 꼬리에 있는 데네브라고 하는 별인데 데네브 클릭. 밑에 데네브가 떴죠. 그러면 클릭해서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데네브도 이제 막 파란색 흰색으로 보인 거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별 같아요. 자, 데네브에 대한 설명. 청색 거성에 속하고 1.2등급 1등급의 별이고 밤하늘에서 19번째로 밝은 1등성이라 하네요. 아우, 굉장히 밝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별이 바로 백조 자리의 부리 머리에 해당하는 별 알비레오입니다. 알비레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알비레오를 클릭해서 가까이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레오가 아까 설명 중에 오렌지색의
별과 청백색의 별, 뭐 이런 별들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 자, 확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자, 별 두 개가 보이시나요? 알비레오라고 해놓고 별 하나 두 개가 아마 위아래로 좀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일 건데,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 실제로 별 두 개가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도 이 알비레오는 보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별이 두 개로 구분져 보이고, 이 알비레오는 밝은 오렌지색의 별, 알비레오 알파별, 그리고 두 번째로 청색으로 조금 어둡고 청색으로 보이는 별, 베타별,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가 알비레오라고 부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 이중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이중성을 천체 망원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타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밤하늘의 별자리 찾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오늘 이제 여름철 별자리로 찾아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별자리 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어떤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겨울이 되든 봄이 되든 별자리 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이 스타워크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하늘이 좋은 시골에서 이 별자리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이제 한번 마음껏 찾아보면서 산책해보는, 밤하늘 별자리 산책을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별자리들을 찾아봤죠. 이 스타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별자리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별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 행성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제가 어떤 행성을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목성, 토성, 화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목성, 토성, 화성 중에서 제일 멋진 목성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하단에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클릭, 그리고 검색창 왼쪽 상단에 검색창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한글로 바꿔서 목이라고 검색을 하면 목에 관련된, 목자에 관련된 리스트가 나오고 처음으로 목성이 나옵니다. 목성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목성을 클릭하니까 여러분들 화살표가 생겼죠? 목성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성을 찾았습니다. 목성을 찾으니까 목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밑에 목성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짜잔. 우와! 목성은 거대하기 때문에 망원경 없이 볼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목성을 보니까 저기 밝은 조금 노란색 혹은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별이 보입니다. 자, 저기 바로 목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성을 검색해서 찾아오니까 실제 밤하늘에서 목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목성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움직여서 뚜중. 우와! 지금 3D로 목성을 보고 있어요. 목성 보니까 여러분들, 목성은 지구랑 다르게 뭐가 보이냐면은 줄무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줄무늬가 너무나 잘 보이죠.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바로 줄무늬인데, 지구에는 없는 줄무늬가 목성에만 생기는 이유가, 지구는 바로 딱딱한 암석과 철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은 바로 가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암석과 철로 이루어지면 딱딱하겠죠. 이 딱딱한 지구는 자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의 적도 부분, 지구의 남극 부분, 지구의 북극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 자전해요.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지가 않아서 이제 회전을 할 때 가운데 있는 이 적도 부분이 원심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회전을 할 때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목성은 가스들이 따로따로 자전해요.
특히 가장 밑에 있는 남극과 북극은 온심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이제 많이 난다고 하고요. 이제 따로따로 층별로 따로따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차등 자전을 하고요. 이것은 목성만의 특징이 아니라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들,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심지어 태양도 이런 차등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토성도 이런 차등 자전에 의한 줄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성은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뭔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 보이죠. 자, 이 소용돌이 치는 곳도 지구에서 천체망원경을 보면 목성이 이 소용돌이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구에서 천체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목성의 붉은 혹은 뭐 이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다란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적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적점은 바로 목성에서 소용돌이 태풍이 계속 불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태풍이 불었는지는 아직 이제 뭐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태풍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목성을 탐사위성을 보내게 되면 이런 것도 나중에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성의 가장 큰 특징, 줄무늬와 대적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I 버튼을 누르면 지금 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표시되고 있네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신들의 왕은 제우스죠. 제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또 불렀거든요. 그래서 목성의 영어식 이름은 주피터, 가장 이제 높은 신의 이름을 따서 목성을 주피터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식 이름이죠.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행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밤하늘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행성인데요. 그 행성은 지구에서 가장 멋진 고리를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 고리를 볼 수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성인데요. 토성 찾는 법 너무 쉬워요. 여기서 보면 왼쪽 하단에 돋보기 클릭, 그리고 목성을 지우고 토성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글자 토만 적어도 토자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목록 리스트가 나오고 제일 상단에 토성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클릭. 자, 토성 사실 목성 바로 위에 있어서 토성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토성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슝! 우와, 토성의 고리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체방향으로 봤던 행성이 바로 토성이에요. 그 토성을 봤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흥분되고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리가 굉장히 멋있죠? 이제 지구에서 가장 멋진 고리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제 고리가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 고리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성 가운데 있는 구체와 고리가 떠 있죠. 맞죠? 떨어져 있죠. 이 가운데 이제 틈도 있고요. 그리고 고리 사이에도 보시면 틈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틈들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카신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틈은 뭐 카시니 간극, 카시니 틈이라고도 부르고, 토성의 고리는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고리처럼 보이냐면 실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음들은 빛을 잘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밝게 고리가 잘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토성의 설명도 한번 볼까요? 짜잔, 왼쪽 상단에 I를 누르면 토성의 정보가 나옵니다. 태양계로부터 6번째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진성으로 불렸다, 뭐 기타 등등 해서 다양한 설명이 나옵니다. 토성은 로마 시인 사투르누스의 기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 나타내는 세르데이 중에서 그걸 따가지고 뭐 세턴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볼 행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멋진 행성들을 밤하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 더 찾아볼 행성은 굉장히 밤하늘에 붉게 빛나는 멋진 행성이에요. 자, 그 이름은 바로 불화자를 쓰는 화성인데요. 자, 화성 클릭. 자, 화성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찾으러 가볼까? 자, 여러분 지금 화성이 있어요. 화성이 있는 위치에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 하늘에 붉게 빛나는 빨간색 별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 별이 진짜 화성입니다. 화성. 우리 눈으로 봐도 빨간색으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진짜 그러면 화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밑에 화성 글자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와, 여러분들 화성을 보니까 실제 오렌지색으로 잘 보이시죠? 화성이 오렌지색이거나 붉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제 화성의 지표면에 붉은 산화철, 붉은색의 산화철은 바로 녹슨철을 말하는데요. 철이 녹으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붉은색이 화성의 지표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붉게 보이고요. 그 영역 때문에 눈으로 봐도 굉장히 붉게 보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불이 붙은 모습과 닮았다 해서 화성이라고 불렀고요. 서양에서 이름은 마스라고 부르는데, 그 마스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레스의 이름을 따서 마르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왜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냐면 붉은색, 우리가 붉은색이라고 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피 색깔과 같다고 연상했던 것 같고, 피 색깔로 연상하면서 피가 많이 보이는 곳은 바로 전쟁터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상상하면서 전쟁의 신 아레스를 상상했고, 아레스 그리고 같은 이름인 마르스를 따서 영어식 마스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I를 눌러볼게요. 자, 화성에 대한 일반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동양계에서는 불을 뜻하는 화,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마스라고 부른다라고 영어권에서 뜻한다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화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붉은색 느낌 말고도 이제 남쪽과 북쪽에 보시면 좀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일 건데, 이 하얀색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얼음 대륙이에요. 이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얼음 대륙인데, 이것을 우리가 극간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약간 화성의 극간이 잘 보이는 약간 기울어진 시기 때는 지구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하면 그 배율이 좀 어느 정도 높은 망원경을 보게 되면 화성의 극간이 흰색 점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붉은색의 작은 구슬처럼 생겼고, 이제 한 끝에 흰색으로 보이는 극간도 이제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목성, 토성, 화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스타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별자리뿐만 아니라 행성도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유료 버전을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별자리와 행성 말고도 우주 속에 숨어있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딥스카이, 심원 천체,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속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이라든지, 또 별들이 모여있는 별덩어리, 성단, 또 이제 은하와 같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와 같은 이런 천체들도 이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료 버전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별자리 찾기와 행성 찾기 실습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즐겁게 잘 체험해 보셨나요? 스타워크2는 현재 무료로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밤하늘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